반갑습니다. 게임 그래픽을 위한 3D 그래픽 기초 에디트 폴리 두 번째 강의 영상입니다. 자, 에디트 폴리는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편집하는 도구라 그랬죠. 지오메트리를 일단 만들어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 Convert to Additive Poly 또는 나 이 박스라는 얘를 좀 살려놔야 됐다. 그러면은 Modify List에 Edit Poly 하시면 돼요. 얘랑 에디테이블 폴리는 큰 차이가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이 에디트 폴리를 잘 활용을 안 해가지고 보통 그냥 컨버트 2에서 에디트 폴리를 쓰는 편이에요. 저번 시간에 첫 시간에 여기 에디트 지오메트리의 요 영역을 했었죠, 그쵸?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하기 전에 다른 것들을 먼저 좀 해놓고 할게요. 자, 에디트 벌텍스 먼저. 일단 벌텍스를 선택하면 에디트 벌텍스 그리고 에디트 지오메트리 벌텍스 프로퍼티스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는 있고 सब디비전 디스플레이스먼트 페인트 디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영역들이 조금씩 달라요. 모델링 단계에서는 거의 쓰는 게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요거 하나 정도만 쓰고 다른 것들은 거의 안 쓰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다시 자, 에디트 벌텍스 보시면은 리무브는 벌텍스를 지우는 거겠죠. 자, 일단 면을 좀 잘라 놓고 링 커넥트 이렇게 해서 면을 조금만 잘라 놓을게요. 링 커넥트 해서 좀 잘라 놓고 자, 나 이 점 지우고 싶다. 리무브 이렇게 점이 지워지죠, 그죠? 점만 지워지는 게 아니고 이 엣지 연결되어 있던 엣지까지 다 지워버리죠. 자, 리무브는 백스페이스 단축키예요. 백스페이스 하셔도 되고 자, 브레이크는 점을 하나하나씩 이 면에 연결되어 있는 점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브레이크 해주는 그런 기능.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는 점을 돌출시키는 뾰족하게 나오겠죠. 익스트루드 하면 자,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런 형태로. 근데 자, 익스트루드 보면 우측에 여기 세팅창이라는 게 있죠. 세팅창을 열어서 익스트루드 하는 기능이에요. 점 선택하고 세팅창을 열면 이렇게 세팅창이 하나 열리죠. 자, 여기서 높이값 그리고 넓이값을 같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그냥 선택하고 익스트루드해서 클릭 드래그 하는 것보다는 세팅창을 열어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아요. 웰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과 점을 붙이는 기능, 합쳐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웰드 했는데 웰드가 되지 않죠. 세팅창을 열어서 이 수치, 지금 0.1의 수치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0.1보다 멀어서 웰드가 안 되는 거죠. 이 수치를 좀 이렇게 좀 높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오케이 해주면 이렇게 붙겠죠. 점과 떨어져 있는 점과 점을 붙여줘요. 웰드. 요거보다 수치가 더 높은가 봐요. 이렇게 웰드. 오케이. 얘랑 얘도 웰드. 얘랑 얘는 웰드가 되지 않아요. 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웰드. 수치를 높여도 아무리 높여도 웰드 되지 않아요. 얘를 웰드 하려면 얘랑 얘가 엣지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는 붙을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떨어져 있는 얘랑 얘는
붙지 않는다. 얘가 붙으려면 이렇게 선이 연결돼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점이 있기 때문에 붙지 않겠죠. 웰드해도 이 점을 동시에 잡고 얘랑 얘랑 얘를 하겠다. 뭐 웰드를 써도 되고 우리 배웠던 콜랩스 이걸 써도 되겠죠. 얘는 수치를 기입해야 되는데 얘는 수치 기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얘가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리고 커넥트. 챔퍼는 이런 모서리를 깎아줄 때 이렇게 모서리를 깎아줄 때 다면으로 깎아준다 맞죠? 세팅창을 열어서 한번 볼게요. 챔퍼 벌텍스 챔퍼 시그먼트는 하나만 또는 연결로 좀 더 부드럽게 꺾어야 될 때, 부드럽게 챔퍼 해야 될 때 이 수치를 좀 더 주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되겠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겠죠. 옵션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일단은 좀 넘어가고 타겟 웰드. 타겟 웰드는 점과 점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일반 웰드와 차이는 이 점의 위치에다가 이 점을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겠죠. 이렇게 자, 커넥트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엣지를 만들겠다, 시그먼트를 만들겠다, 뭐 이런 기능이죠.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연결 끊어져 있는 이런 엣지를 커넥트 이렇게 이어줄 때, 또는 얘네들을 컷으로 이렇게 잘라줄 때,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저번엔 이 면을 생성함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면의 개수를 이야기했었죠, 그쵸? 삼각형 또는 사각형이라고. 이렇게 되면 점이 지금 보면 이 면을 형성한 점의 개수가 엄청 많죠, 그쵸? 이렇게 요거보다는 좀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점이 되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자, 그리고 벌텍스에서 보면 뭐 remove isolate vertex는 간혹 막 면을 막 지우다 보면 점이 하나가 떨어져 나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로 지금 막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애들을 한 번에 지워주겠다. remove isolate vertex. remove unused map vertex는 언랩 했을 때,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맵에 좀 필요 없는 점이 이렇게 하나씩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워주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텍스에서 중요한 옵션들은 타겟 웰드, 커넥트, 뭐 이 정도를 저는 자주 써요. 그리고 엣지로 한번 가볼게요. 엣지. 실린더에서 캡 시그먼트도 좀 늘려주고, 자, 얘를 컨버트 폴리에서 엣지. 인설트 벌텍스는 엣지에 벌텍스를 추가하는 뭐 그런 기능이겠죠. 리무브, 엣지를 지워주는 기능. 점이 남아있죠, 그쵸? 점도 리무브 해주면 되겠다, 맞죠? 자, 이렇게 리무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자, 엣지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리무브를 누르지 말고 컨트롤 백스페이스 해주시면 이렇게 점하고 같이 깨끗하게 이렇게 지워주죠. 저는 이렇게 많이 써요. 이런 것들도 컨트롤 백스페이스로 지워줄 수 있어요. 얘 다 필요 없다. 더블 클릭하면 루프로 이렇게 잡히겠죠, 그쵸? 얘를 다 지우겠다. 컨트롤 백스페이스. 여기도 필요 없는 것 같아. 지우겠다. 컨트롤 백스페이스.
자, 스플릿은 여기서도 있었죠. 그쵸? 스플릿 해주면은 엘리먼트를 이렇게 분리해줘요. 이렇게. 그 뚜껑 채로 다 모델링해서 얘 뚜껑으로 쓰겠다 할 때 이제 분리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뭐 다시 합치는 거는 일단 넘어가보자. 익스트루드는 엣지를 익스트루드 하겠다. 세팅 창을 열어서 자, 높이, 넓이 익스트루드 해줄 수 있겠고, 웰드는 떨어져 있는 이런 선을 웰드 해주겠다. 안 보는 이유는 세팅창에서 이 수치가 멀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가 붙겠죠. 타겟웰드 마찬가지. 타겟웰드는 여기서 얘를 여기다 붙여줘. 이렇게. 그럼 이렇게 붙겠죠, 그쵸? 챔퍼는 이런 모서리를 깎아주는 역할도 하고, 두 개 수치를 조금 이렇게 넓혀서 0으로 부드럽게 튀어나오는 정도보다는 이 모서리의 정도 값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챔퍼된 요 위치를 좀 조정하는 뭐 그런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옵션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옵션들이 2021 들어오면서 옵션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저런 거 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타겟 웰드는 아까 했었고, 브릿지는 여기랑 여기를 연결하는 엣지를 면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브릿지, 다리죠, 다리. 브릿지 이렇게 연결해서 채워주는. 그리고 커넥트. 자, 커넥트는 마주보고 있는 두 엣지를 선택을 했어요. 나 여기를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 이 엣지의 센터 부분과 이 엣지의 센터 부분을 커넥트 이렇게 연결해줘요. 엣지로. 얘는 언제 많이 쓰냐면 이렇게 링해서 뭐 내가 여기 모델링을 해야 될 때 커넥트해서 뭐 이런 식으로 챔퍼 모서리도 좀 깎아주고 이렇게 링 커넥트 뭐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면을 나눠야 될 때, 그럴 때는 뭐 자주 쓰는 명령어라서. 커넥트는 선택한 엣지와 엣지의 센터를 엣지로 연결해 준다는 뭐 그런 기능. 그리고 create shape from selection은 내가 선택한 애를 쉐이프로 만들어줘요. 뭐 엣지 타입을 쉐이프 타입을 스무스 곡선이냐 직선이냐 구분해서 해줄 수 있고, 만들어져 있는 만든 이 쉐이프를 띠 형태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런 식의 응용도 가능하겠죠. 그죠? Create shape from selection. 그리고는 뭐 딱히 없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챔퍼랑 커넥트 제가 많이 쓰는 거예요. Create shape from selection에 대한 개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것들도 거의 다 막 중복되는 그런 것들이라서 그냥 기능 정도는 한 번씩 눌러보시면 어떤 기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주 쓰는 거는 커넥트, 챔퍼, create shape from selection 이 정도. 스플릿도 가끔 사용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뚜껑을 같이 모델링 했을 때 뚜껑은 따로 분리하겠다 됐을 때, 자, 여기가 뚜껑이에요. 스플릿 해주면은 엘리먼트를 분리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볼더에서는 뭐 딴 거 없이, 볼더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얘랑 좀 지우고, 이렇게 면이 열려 있는 부분을 볼더라고 했었죠. 시프트 해서 이렇게 면을 뭐 더 뽑아낼 수도 있고, 스케일로도 이렇게 면을 뽑아낼 수 있고, 시프트 누르시면 돼요. 시프트.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 하면은 볼더가 그냥 익스트루드 되겠죠. 이렇게 세팅 창을 열어서 넓이, 높이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챔퍼는 여기를 모서리를 이렇게 깎아주는 뭐 그런 기능인데, 여기도 세팅 창을 열어서 하는 게 좋겠죠. 그쵸? 자, 이거 잠깐만 지우고 다시 이렇게 챔퍼. 챔퍼가 잘 안 먹는다. 그쵸? 볼드에서는 대각선으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챔퍼, 쿼드, 트라이. 이 영역이 너무 많이 먹었나? 그냥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주네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얘가 여기서 챔퍼를 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브릿지는 아까처럼 스플릿된 엣지를 여기를 잘랐다고 봤을 때, 자, 엘리먼트를 이렇게 떼놨어요. 자, 여기랑 여기를 합쳐야 될 것 같아. 그때 볼더랑 볼더 선택해서 브릿지 해주면은 이렇게 한 번에 면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캡, 다른 건 뭐 다 잘 모르겠고, 캡은 이렇게 볼더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 면으로 채워주는 기능이죠. 크리에이트 세이프, 크리에이트 쉐이프 프롬 셀렉션도 마찬가지. 이 볼더 부분을 쉐이프로 만들어 주겠다, 뭐 그런 거고. 볼더에서 자주 쓰는 거는 뚫려 있을 때 얘를 뭐 면을 이렇게 빼내거나 모델링을 더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될 때 선택하고, 이렇게 뭐 두께를 만들어 줄 때, 뭐 그럴 때 사용하면 편하겠죠. 이렇게 명령어보다는 뭐 그런 데서 좀 많이 쓰고, 이렇게 닫아주는 이런 캡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캡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폴리곤은 이 영역들을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설트 볼텍스 같은 경우는 그냥 점을 이렇게 추가해주는 뭐 그런 건데,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뭐 쓰면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익스트루드, 면을 이렇게 돌출시키는. 근데 익스트루드는 그렇게 돌출시키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익스트루드 할 수 있어요. 자, 세팅 창을 열어서 보면 한쪽 면으로 이렇게 나가죠. 여기 밑에 요걸 보면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그룹은 한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하겠다. 로컬로 말은 면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바이 폴리곤은 폴리곤 하나하나마다 따로 익스트루드 하겠다, 이런 거. 면을 선택하고, 자, 선택이, 자, 다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망가져서 보기가 힘드니까, 자,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얘를 컨버트 폴리로 바꿔주고, 자, 얘를 이렇게 잡아서, 자, 익스트루드, 그룹은 한 방향으로. 면 하나를 잡았을 때 익스트루드 할 때는 뭐 그냥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런 둥근 형태의 면을 잡았을 때는 세팅창을 열어서 로컬 로만, 뭐 이런 형태,
또는 바이폴리곤 뭐 이런 형태로 익스트루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베벨은 베벨 말고 아웃라인을 먼저 할까요? 아웃라인은 크기, 면의 크기 세팅창 열어서 수치로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베벨은 익스트루드와 아웃라인을 합쳐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보면 그룹, 로컬 노멀, 바이폴리곤 있고요. 자, 익스트루드, 아웃라인. 자, 요거를 할 때, 베벨을 할 때 무조건 요것도 세팅창을 열어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쵸? 세팅창을 좀 잘 활용하세요. 브릿지. 브릿지는 카피를 하나 해놓고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어태치 해서 이면과 이면을 연결하겠다. 브릿지 이렇게 면을 합쳐주죠.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플립은 면을 뒤집어줘요. 면의 방향을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되겠다, 그쵸? 이렇게 뒤집으면 안 돼요. 자, 면의 색깔로 뒤집힌 거랑 뒤집히지 않은 거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선택하면 요 좀 탁한 빨간색은 아니죠. 플립해주면 이렇게 탁하게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이거 뒤집혔구나 이렇게 티가 나죠. 자, 힌지 프롬 엣지는 자, 제가 이면을 잡았어요. 얘를 힌지로 써서 경첩 같은 뭐 그런 건데 힌지란 말이 여기를 써서 들어 올리겠다. 일단 세팅창을 열고 자, 여기다 마우스를 가져가면 픽 힌지라고 있죠. 여기서 경첩이 될 부분 여기를 클릭해줘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 90도 들어 올리겠다. 더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꺾어 올릴 때 모서리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익스트루드 뭐 하든 그런 식으로 꺾어 올릴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90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잘 올라오기 때문에. 자, extrude along spline은 스플라인을 따라 extrude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 면이. 얘는 언제 쓰면 좋으냐면 캐릭터를 모델링을 했는데 뿔이 있어, 뿔. 자, 컨버트 폴리로 자, 여기를 지우고 캡으로 그냥 면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뿔이 나올 거예요. 스플라인을 따라 익스트루드가 된다고 하니 스플라인이 필요하겠다, 맞죠? 쉐이프 가서 라인을 자, 이렇게 자, 이런 수염 같은 거를 지오메트리로 해야 돼. 수염도 뭐 나쁘지 않겠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도 좀 꺾어 놓을게요. 이렇게 S자 같은 뭐 이런 형태로. 폴리 모델링은 이런 형태의 이렇게 3차원의 이런 라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3차원 형태로 이렇게 꺾여 있는 모델링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폴리 모델링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줘요. 익스트루드 얼롱 스플라인도 세팅창을 열어서 자, 보면서 픽 스플라인에서 요거 클릭하고 얘 스플라인을 선택해줘요. 그러면 얘를 따라 이렇게 따라 나오죠, 그쵸? 여기 보면 끝을 어떻게 할 건지
트위스트 할 건지. 그리고 크기.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가 제일 뾰족해지죠. 그리고 이 몇 단계에 걸쳐서 익스트루드 해줄 건지. 많으면 많을수록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면이 보고 있는 방향, 각도 이런 것들도 설정해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죠. 뿔을 엄청 쉽게 잘 만들 수 있어요. 사용하시면. 에디트 트라이앵글레이션, 지금 요거는 폴리로 보이지만 에디트 트라이앵글레이션 눌러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뭐 엔진이나 이런 데서 삼각형을 뭐 쓰기 때문에 요즘에는 폴리로 그냥 다 자동으로 활용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뭐 캐릭터 완전 로우 폴리곤 시절에 이거를 이렇게 해가면서 빛 받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방향을 바꾸면, 요즘에는 워낙 하드웨어가 좋아지고 엔진도 좋아져서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예전에는 티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때 이 트라이앵글레이션 해서 좀 빛을 받는 뭐 정도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설정해서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다존 뭐다 잘 써요. 폴리곤에서는 익스트루드, 뭐 아웃라인, 베벨, 인셋이 빠졌네. 자, 인셋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인셋은 안쪽의 면을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내가 나중에 뭐 모델링을 할 때 엄청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쵸?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엣지를 좀 잡아서, 아이고, 자, 엣지를 좀 잡아서 여기를 익스트루드 하겠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면 선택해서 인셋 이렇게 해서 뭐 익스트루드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인셋도 좀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죠. 익스트루드, 베벨, 인셋, 아웃라인, 뭐 브릿지, 뭐 힌지, 프로맷지, 뭐 익스트루드, 어롱 스플라인, 뭐 골고루 다 쓰는 것 같아요, 폴리곤에서는. 자, 그리고 엘리먼트는 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를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고, 그쵸? 스플릿하면 얘를 분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얘를 디태치하거나 이럴 때 선택하면 좀 편한 그런 툴이고, 옵션 보시면 에디트 엘리먼트 옵션 보시면은 플립, 면이 이렇게 뒤집혔을 때, 보통 엘리먼트에서 많이 쓰지 아까처럼 이 면에서 뒤집거나 이러지는 잘 않죠. 플립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선택 영역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엘리먼트는 디테치 할 때나 어태치 할 때나 그럴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 이제 이걸 다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저 सब디비전 서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얘를 컨버트 폴리로 바꾸고, 자,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보면 여기 넘스 토글이라고 있죠. 유즈 넘스 सब디비전, 얘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터보 스무스 먹은 상태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지금 막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생기는 이유가 얘가 면 자체가 사각형이 아니라서, 사각형 또는 삼각형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처리하겠다 그러면은 얘를 삼각형 또는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인셋해서 안쪽으로 모서리 잡아주고 다시 뭐 인셋해서 콜랩스 해주시면 삼각면이 되죠. 그러면은 좀 더 깨끗하게 이렇게 잘리죠, 그쵸?
여기도 너무 자글자글하게 들어갔다. 지워도 되고 이렇게. 폴리 모델링은 면수를 적게 쓰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터보 스무스나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써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면서 아웃풋을 내는데, 그때 뭐 미리 보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상태를 해도 뭐 상관은 없고, 그 렌더링 할 때 그냥 이 상태로 켜놓고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인털레이션, 여기 옵션 창일 때 सब디비전을 하면 여기 옵션 창이 이렇게 뜨는데, 여기 뭐 디스플레이 상에서 얘를 뭐 두 번 나눠서 सब디비전이 3단계로 나눈, 그러면 여기가 훨씬 부드러워지죠. 1단계 상태랑 3단계 상태, 뭐 이렇게. 그리고 렌더에서는 뭐 3단계로 같이 하겠다. 그럼 렌더링 했을 때 3단계가 먹은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디스플레이 상에서 얘가 좀 느리다. 모델링 하기가 좀 버겁다. 그럴 때는 디스플레이 상에서는 얘를 1단계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좀 하드웨어가 과부하가 좀 덜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하고, 렌더링 했을 때는 3단계로 걸리게끔 뭐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웨어가 괜찮다 그러면은 뭐 렌더 굳이 쓸 필요 없겠죠. 그냥 여기서 보시면서 그냥 필요한 부분 렌더링 하면 되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게 요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얘는 얘를 안 쓰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아웃풋 낼 때 모디파이 리스트에 터보 스무스 해주시면, 메인은 뭐 이틀레이션 값이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터보 스무스. 자, 여기서 렌더 있죠. 이렇게 2단계로 하겠다. 렌더링 했을 때만 2단계로 하겠다. 뭐 그런 의미. 이렇게 해서 아웃풋을 내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업데이트 옵션 이런 거는 뭐 웬 렌더링 했을 때만, 내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웬 렌더링 해놓고 풀어보면 안 풀리죠. 그 렌더링 하고 나면 풀어주겠다 뭐 그런 의미고, 매뉴얼은 업데이트를 눌러야만 얘가 간 거를 뭐 이 디스플레이 상에서 표시해 주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lways 놔두시면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움직이는 뭐 그런 기능. 넘스톡으로 해서 다시. 자, 쇼케이지는 내가 선택했을 때, 이렇게 점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 케이지를 볼 건가 안 볼 건가, 안 보니까 선택이 잘 안 되죠. 그쵸? 켜놓는 게 좋겠고, 색깔 바꿔줄 수 있고. 아이소 라인은 나뉘는, 이 면을 보겠다. 3단계에서 어떻게 나뉘고, 2단계에서는 또 어떻게 나뉘고, 1단계에서는 또 어떻게 나뉘고,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면 처리를 좀 깔끔하게 하겠다는 점 선택하고, 엣지로 와서 커넥트를 단계별로 조금 더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만 렌더링 했을 땐 티가 안 나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그런 막 울퉁불퉁한 그런 티가 좀 덜 나겠죠. 평평하게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품질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뭐 기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쭉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모델링, 도대체 이 지오메트리로는 또 어떤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